자, 교재 467페이지고요. 요거는 교재가 좀 잘 되어 있어요. 실제로 좀 나올 만한 거 다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좀 하나를 좀 여러분들이 바꿔주실 게 있거든요. 그 467페이지 교재 피셨죠? 거기에서 3번 있죠? 3번에 가로 2번 있을 거예요. 3번에 가로 2번. 얘를요, 반영 후를요, 아이고, 모르고 잘못되네. 예. 요 반영 후를 좀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반영 전이라고 좀 바꿔주실래요?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 네. 실제 시험은 여태까지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이라고 바꿔주시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는 401번 무궁이고요. 무궁으로 바꿔주시고. 자, 일단은 문제 읽어볼게요. 일단 항상 세무 1급은 여러분들 먼저 메뉴부터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일단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판단을 먼저 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 해보면, 자, 일단 자료 1번부터 볼게요. 자, 자료 1번 보니까 거기 첫 번째 제목이 결산서에 반영된 기부금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말은 장부에서 기부금 처리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법상 기부금하고 한도를 구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보니까 그 4월 30일 날 천안시청에 400만 원 기부했죠, 여러분들. 저교가 이재민을 위한 성금이래요. 이재민 보이시죠? 그러면 400만 원의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이에요? 그렇죠. 법정이죠, 여러분들. 일단 법정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얘는 법정 기부금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월 31일자 사회복지법인에 300만 원 기부했죠, 여러분들. 300만 원 기부했고, 거기 밑줄 좀 치실래요? 고유목적 사업비로 기부, 여기에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 고유목적 사업비가 그 회사가 여러분들 설립된 그 취지에 맞게 기부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종교단체면 종교단체 그 종교 목적으로 기부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시험에 최근에 이렇게 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얘가 고유목적 사업비가 아니죠. 자, 이건 조심하실 게,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에 기부를 하긴 했는데, 그게 고유목적이 아니래요. 고유목적이 아니면 그건 기부한 건 맞지만, 그 회사의 그 기부금 단체에 설립된 취지 목적으로 기부한 게 아니니까 이때는 비지정 기부금으로 봅니다.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냈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꼭 그 해당 고유목적 사업 목적으로 기부해야지, 고유목적 사업 아니면 기부한 건 맞지만 공익성이 없으니까 한돈 0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조심하시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게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기부금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정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면 법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30일자 남서울대학교에 400만 원 기부한 거 보니까 거기 대표이사 총동창회 기부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 동창회는 여러분들 어떤 기부금이에요? 그죠? 얘는 비지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창회, 향회, 우리가 얘네들은 여러분들 친목단체죠? 공익단체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는 사익단체고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비지정 기부금이다 라는 뜻이에요. 비지정. 그럼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송금? 그렇죠. 불산이. 송금 불산이. 비지정이라고 할게요. 비지정 기부금 400만 원 소득 처분은 무조건 기타 사유 출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이사라고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되셨죠? 요거?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광진 장학해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칸까지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자, 9월 30일 광진 장학해 보죠.
자, 900만 원인데 장학단체 고유 목적 사업비니까 장학 목적으로 기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자료 1번입니다. 주석 1번. 자, 주석 1번에 읽어볼게요. 고유 목적 사업비 900만 원 중 700만 원은 현금으로, 자, 밑줄.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그러니까 200만 원은 어음으로 기부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밑줄 좀요.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내년도 1월 31일이다. 여기에 밑줄 좀 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될 게 장부에는 900만 원 처리했죠. 기부금을요. 근데 세법상 기부금은 얼마예요? 올해 연도에. 그죠? 700이죠. 조심하세요. 세법상 올해 연도에 기부금 900이 아니라 700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거 세무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어음기부금. 송금? 불산입. 세법은 700만 원만 비용인데 장부는 900만 원 비용 처리했잖아요. 송금 불산입. 그리고 부채의 차이겠죠? 미지급금이랑 부채의 차이. 그래서 어음기부금. 200만 원 유보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아까 어음지급기부금 송금불산이 유보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가 입력할 때는 900만 원을 700만 원 돌리셔야 돼요. 왜냐면 세법상 한도는 세법상 금액하고 세법상 기부금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세법은 올해 연도에 기부금이 700만 원이지 900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입니다. 자, 자료 2번의 별표입니다. 별표. 자료 2번의 별표. 자, 왜 별표인지를 한번 읽어보죠. 자, 10월 6일에 당사와, 자, 밑줄. 특수관계 없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 밑주시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공기관인 재단 광명으로부터 밑줄. 시가가 100만 원인 토지를 500만 원에 고가 매입 밑주시고. 뭐 시험에는 고가 매입이라고 안 줄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들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고가 매입했죠? 그럼 이거 어떤 기부, 이거 그럼 우리가 특수관계 있는 자면 부당행위 쪽이고,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이거는 부당행위는 아니고 의제기부금 쪽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장부는 지금 회계처리 보니까 그냥 50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토지 500만 원 잡았죠? 그죠? 자, 이제 세법상 분계 끊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세법상 분계. 자, 그럼 세법, 여기다 할까, 그냥 세법? 여기다 할게요. 이건 장부고. 아유, 느려. 다시 껐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렇게 느리지? 해보면, 자, 그러면 일단 세법은 우리 고가에 있는 정상가액까지만 우리가 토지로 보겠죠. 토지 그 가액. 우리가 정상가액은 얼마래요? 시가액 플러스 마이너스 30%라고 했죠. 지금은 고가 매입이니까 130%까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토지가액은 얼마예요? 그죠? 시가 100만 원에 130%까지 인정하는 거죠. 토지가액으로요. 그럼 세법은 130만 원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실제로 현금, 그럼 500만 원 나갔죠? 되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세법에 의해서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130만 원보다 370만 원 더 줬네? 기부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세요? 특수관계 없는 자니까. 그래서 여기가 기부금 되겠죠? 기부금 370만 원. 분계 이해되시겠나요, 요거? 자, 그러면 세무조정 있죠?
장부는 비용이 빵이잖아요. 기부금이란 비용 빵이죠. 근데 세법은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370이니까 송금 산입이죠, 여러분들. 자, 여기는 송금 산입. 세법상 비용의 가산. 맞죠? 그 다음은 토지는 자산이죠.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죠. 그럼 장부는 토지 500 증가. 세법은 토지 130 증가. 그죠? 그러면 세법이 토지가 370이 줄어야죠. 이해되세요? 그럼 자산이 줄면 뭐예요? 마이너스 이거죠, 저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 의제기부금이라고 할게, 그냥. 의제기부금 370. 자산이 세법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 유보. 아이고, 이거 만원, 370 나온 거야. 3.7 할게요. 특한 맞추기 위해서. 70 마이너스 유보.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법은 기부금이 370만 원이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370만 원 있다고. 알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세무조정, 기부금 세무조정 하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세법상 기부금이 지금 저가의 의제기부금을 통해 370만 원 더 있는 거예요. 되셔요? 이거 많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3번 볼게요. 자, 자료 3번 보니까 자, 소득금액 계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수정한다.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회계상 이익이죠. 근데 가로 2번에 우리가 기부금 세무조정 반영 전이라고 고쳤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게 기부금 동네에서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요 세 개죠. 여기 보시면 여기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요놈 쉽게 하나, 여기 비정기부금 400만 원 보이세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어음 지급기부금 200만 원 하나. 이렇게 두 개. 되세요? 오케이. 이게 어음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했던 의제기부금 370만 원 이렇게 하나. 그래서 총 3개입니다. 어음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맞죠? 그러면 얘네들을 꼭 반영을 해야 돼요. 됐었죠? 여기 보시면? 그럼 지금 우리가 기부금을 반영한 후 기부금 자체에 대한 가산 조정은 600만 원이죠. 여기 400, 여기 200. 그래서 600. 그래서 가산 조정. 그리고 차감 조정은 370 송금 산입이니까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에 플러스 600만 원만큼. 네. 이게 핵심이에요. 1억 5천만 원 그대로 넣으시면 지읒됩니다, 진짜로. 이런 문제 무조건 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알죠? 그럼 우리가 송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은 차감 조정이거든요. 그럼 기부금 자체에 대한 차감 조정이 방금 370만 원 있었죠, 의제기부금이요. 그럼 여기에다가 네, 370만 원만큼 더하신 금액으로 돌리셔야 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셨죠? 자, 많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자료 4번 보겠습니다. 자료 4번. 자, 자료 4번 보니까 당기말 현재 남아있는 세무상 2월 결손금이래요. 딱 보시자마자 어떤 2월 결손금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2012년도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만 의미가 있죠? 그럼 2008년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2008년도는 2013년도까지밖에 이월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자료 5번이요. 여기.
자, 2018년 지정기부금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대요. 보니까 자, 2018년도에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4천만 원 나왔대요. 보시죠? 맞죠? 근데 기공제액이라는 거 우리가 2022년도 전에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한도액이 있으면 뺐었을 거 아니에요. 2월 송금산이. 해서 2,500만 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로 2월 된 지정기부 한도 초과는 1,500만 원이다. 그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보시죠, 여기. 자, 실제로 계산하는 거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요. 계산해보면. 그럼 여러분들 세법상, 자, 여기 그럼 세법상 기부금 구해볼게요. 세법상 기부금. 자, 세법상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이 400만 원이죠. 그 이재민 구호밖에 없잖아요.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은 얼마냐면 여기 300만 원 고유 목적 사업비. 그 다음에 여기 광진장학, 이거 안 했구나. 이 광진장학회도 여러분들 지정이죠. 우리가 학교에 장학금 기부한 게 아니라 장학단체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요거는 지정인데 700만원까지만 되세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 300만원에다가, 그 다음에 광진장학회에 기부한 세법상 기부금은 700이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단체 기부금도 법정이죠? 여기. 종교 370만원 있잖아요, 지정기부금으로. 되세요? 그래서 370만원. 이렇게 더하면, 지정기부금은 1370만원 나오겠네. 이거가 이해가 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세법상 법정기부금 400, 지정기부금 1370만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랬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소득금액, 여기. 기준소득금액. 자, 우리 기준소득금액이다라는 건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 쓰이는 소득금액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세법상 소득금액을 구할 때는 세법상 세법상 기부금 한도 구할 때는 기부금 차감하기 전으로 돌려놓고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준소득금액이 일단은 당기순이익 2억이죠. 2억. 맞죠? 당기순이익 2억.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산교정 1억 5,600 더하고요. 맞죠? 기부금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차감조정 5,370만 원은 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상 소득이잖아요. 세법상 소득인데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우리가 기부금 차감 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부금 차감 전으로 돌리려면 여기에다가 아까 했던 요 기부금 두 개는 더해 1370만 원과 400만 원 기부금 더해줘야죠. 그래야 기부금 지출 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400만 원과 1370만 원 더하면 얼마냐? 계산기 좀 또 드릴게요. 여러분들 계산기를 놓고 와가지고 356 빼기 53.7 더하기 13.7 316 나오네. 316 맞나? 356 빼기 53.7 더하기 17.7 320이구나.
예. 그럼 여기 3억 2천이네요. 맞죠? 여기까지 하면 3억 2천이거든요. 기준소득 금액이. 근데 우리가 기준소득 금액은 2월 교수원금은 빼고 나머지 기부하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 2월 교수원금 우리가 뺄 수 있는 4천만 원 2017년도 거만 뺄 수 있잖아요. 되세요? 결손금은 메꾸고 나머지만 기부해 이거였잖아요. 4천만 원. 이렇게 하면 기준소득 금액 2억 8천 나와요, 여러분들. 되세요? 기준소득 금액이 2억 8천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한도 구해볼게요, 한도. 기부금 한도 구해보자. 법정 기부금이요. 그럼 법정 기부금은 2억 8천만 원이 기준소득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법정 기부금은 컴퓨터가 알아서 50만 원, 50% 곱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1억 4천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법정 기부금의 한도가 1억 4천만 원 돼요. 좀 이따 입력하시면 제가 여러분 다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면서 입력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크긴 해요. 그럼 법정 기부금 한도가 1억 4천이죠. 근데 올해 연도에 법정 기부금 얼마 지출했어요? 위에 여기 400만 원 지출했죠. 그럼 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했죠? 그럼 올해 송금으로 얼마 인정받아요? 법정 기부금 400만 원 인정받죠? 1억 4천이 한도인데 400만 원밖에 지출 안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한도요. 그러면 기억나시고 지정 기부금은 우리가 2억 8천에서 법정 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은 거 400만 원이죠. 얘는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정 기부금 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정 기부금 송금 인정받은 거. 되세요? 여기에 10%를 곱하면 얘가 얼마냐? 1000 아닌데? 1700이 아닌데 얼마야? 2760 나오는구나. 2760만 원 나와요. 2760만 원. 한도가요. 지정기부금 한도가. 근데 아까 지정기부금 지출액이 얼마였냐면, 그죠? 지정기부금 지출액이 얼마였냐면, 1370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럼 1370이니까 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했죠. 되세요? 한도 범위 내에서 지출했으니까 원래는 세무종이 없어요. 없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야, 요거 공제 가능 금액. 이거 2018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1,500만 원 있었죠? 예, 2월 시켜가지고 송금 산입할 수 있죠? 근데 올해 한도가 2,760만 원에 있잖아요? 2,760만 원 있으니까 올해 송금으로 먹이면 그만큼 한도가 줄죠. 당연히 한도라는 게 송금의 한도니까 송금으로 먹는 것만큼 한도는 줄어요, 올해 한도에. 이렇게 하면 1,500만 원만큼 한도는 줍니다. 송금 먹여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세법상 한도가 1,260만 원으로 줄어요. 올해 연도 한도가요. 원래 2,760만 원이었지만 과거에 송금 못 먹은 거 올해 먹였기 때문에 한도가 줄어야 이제 한도가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 뜨죠, 올해는요. 한도 초과가 110만 원 뜨네요. 1370만 원 지출했는데 올해 한도는 1260이니까 세법상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는 110만 원 나옵니다. 이건 그럼 다음 연도에 한도 뜨면 또 추인하면 되겠죠. 되세요? 그래서 올해는 1,500만 원 다 추인되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씩 대입할 거예요, 좀 이따가. 이걸 실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이해하시는 거하고 그냥 입력하시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 커요.
자, 그럼 여러분 입력 좀 해보자, 같이. 자,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자, 이제는 입력 좀